안녕하세요. 그리즈피딩의 이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자 오늘도 10분 노하우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피해야 될 건물. 물론 우리 대표님은 네.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피하셔라. 조금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 좋다. 또 아무래도 매수하셔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늘은 그 주제로 좀 꿀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하기에 까다로운 건물.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리모델링 못할 만한 건 없다. 없다. 없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좀 매수를 검토하시는 차원에서는 이왕이면 그거는 좀 피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조금 피했으면 하는 건물, 맞벽 건물 있어요. 맞벽 건물은 뭐냐면 지금의 건축법규는요, 대지 경계선에서 50cm씩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으면 건물이 1m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옛날에 좀 법규상 그게 좀 완화되었었던 시절에 붙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맞벽 건물이라고도 하고 합벽 건물이라고 하던데 이게 왜 어렵냐? 이 건물은 대수선 허가가 안 나요. 붙어져 있는 건물은 지금 건축법규상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양되는 건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건물을 좀 더 오래 쓰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대수선을 접수를 해요. 이런 건물은 국가적으로는 서서히 없어져야 돼요. 왜냐, 화재 위험성도 크고 안전상의 문제도 크고. 근데 이거를 대수선을 계속 허가를 내주면 이 건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서 구조보강 하면서. 그러면은 약간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수선 허가를 받아주지 않아요. 자, 물론 해결책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건물의 외형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의 대수선은 허가가 접수가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내부에 구조 보강을 하겠다, 엘리베이터를 없는데 넣겠다, 이런 거는 돼요. 근데 창문을 뜯어서 사이즈를 키우겠다, 외관에 마감재가 노후화됐으니 새로운 걸로 덧붙이겠다, 교체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행위하는 건 안 되고 내부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에도 참 중요하긴 한데 리모델링 또 가장 크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건물이 새 건물처럼 좀 신축 건물처럼 보이기 위한 또 외장을 많이 바꾸시는데 이게 안 되면 조금 리모델링 하셔도 티가 많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맞벽 건물 말고 또 까다로운 건물 좀 뭐가 있을까요? 매수 과정에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불법 상황들을 좀 보셔야 돼요. 옥상에 큰 구조물이 있다. 근데 이게 등기 없다. 특히나 저는 식당으로 쓰는 건물인데 건물 뒤편에 빈 공간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로 달아매서 주방이나 뭐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지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알고 봤더니 제거할 거 제거하고 났더니 진짜 쓸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진짜 손바닥만 하더라. 그러면은 저는 되게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좀 인지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수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불법 사항을 원상복귀 한 다음에 허가를 접수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어차피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대수선과 허가의 이벤트 이슈가 있을 때는 공무원이 와서 보니까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좀 면허를 갖고 또 건축사님이랑 또 어떤 법규적인 행위를 같이 하잖아요. 자,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쉽게 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불법 사항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머리 아프신 것보다는 그런 건물들은 좀 매수하실 때 살펴보셔서 피할 수 있는 게 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추천하지 않는 건물 형태가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 뭐 어찌됐든 어떤 식으로든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 뿐인 거예요. 근데 답이 없다. 안 추천한다 진짜. 이거는 진짜 추천하시면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토지의 경계가 건물이 주변 분들과 약간 마찰이 빚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물이 좀 넘어가 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다른 분들이랑 같이 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극복하지 못하고 주변 분들과 협의를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건물을 잘라내야 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건물들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건물들은 꼭 피하셔서 네. 그 제외하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사례들이 저희가 실제로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대표님? 맞벽 건물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맞벽 건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네네. 겉에서 보기에 그래도 네. 붙어 있지만 남의 건물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뭐 옆에 건물도 더 좋아하실 만한 요소도 있었어요. 요 사이에는 건물 사이에는 방음벽을 해서 서로 화재가 났을 때 옮겨 붙는 걸 좀 예방하겠다라든지 네. 뭐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점이 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네네. 지하가 침범했다고 서로 이슈가 생긴 거예요. 공사하면서 기본적으로 공사하면서 반듯하게 올라가니까 지하는 좀 간과하기 어려운데 지하가 침범을 했다. 근데 약간 이거는 뭐냐면 옆에 건물주가 싫으신 거예요. 그냥 저 건물이 옆에 건물이 공사하고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깨끗해지고. 배가 아파서. 나는 엘리베이터 없는데 저기는 엘리베이터 생기면 건물값이 달라지니까. 아, 이 지역에서는 인허가도 어렵다고 하고 시공회사들도 리모델링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옆에가 좋아질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문제점을 찾다가 지하가 침범했다. 근데 저는 지하에서 원래 건물 건축 공학적인 측면이 그래요. 지하에 기둥이 세워지고 벽체가 세워지면 일자로 올라가는데 밑에서 어긋나봤자 얼마나 어긋나겠어요. 몇 센치 어긋났겠대. 시공오차. 실수도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따지겠다고 달려드니 건물이 공사가 일단 중단되는 거예요. 이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이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도 힘들고 좀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건물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그 건물주분도 뭔가 확인하시고 따져주셨을 거 아니에요.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매수 확정하기 전에 이렇게 너무 붙어 있다 싶으면 경계 측량을 한번 해보는 게 첫 번째인데 굳이 피한다면 맞벽 건물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좋고 매수하기 전에 우리 건물 붙어 있으니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가서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지 파악을 좀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량하는 방법은요 매수하기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럼 매수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마무리로는 그러면 리모델링하기에 야 이거 진짜 좋은 건물이다 이런 거 보이면 빨리 사야 된다 하는 추천하는 건물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한 번에 판단한 거 무조건 하나 가능하거든. 등기 대장을 떼서 어쨌든 용적률 혜택을 봤다. 그러면은 리모델링에 적합한 거죠. 일단은 그거는 첫 번째. 첫 번째 용적률 혜택을 봤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전문가한테 의지를 하셔야겠지만 용적률 혜택을 봤다. 그러면 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좋은 건물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맞습니다. 딱 뽑아서 보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혜택 받은 건물을 우선적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또 리모델링 하기 좋은 건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주 빌딩의 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그 세미나가 또 11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좀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계신지. 리모델링에 적합한 건물 찾기.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적용해서 건물을 살릴지. 그리고 인허가 절차들. 그리고 과정들. 예산 책정하는 방식들. 중심으로 전 수업이 진행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투자 관련된 비중을 좀 높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저는 성공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의 성공 요인인지 좀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취합을 한 것들을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강의 내용 중에 가장 각광받는 내용이 있다면 아무래도 내 건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했을 때 그래서 얼마 드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씩 좀 꼽아 드리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직접 오셔서 설명 들어보시고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0분 안에 정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피하셔야 될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는 건물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꼭 살펴보셔서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리모델링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노하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